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조금 아팠어가지고요. 못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돈, 신용,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리고 크레딧 카드. 자, 이거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요즘은 인터넷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이 있으며, 자, 그리고 만약에 내 크레딧 카드가 털렸다. 내 통장이 다 털렸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이민을 오시게 되면 이 소셜 인슈런스 넘버라는 걸 꼭 받으시게 됩니다. 소셜 인슈런스는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증하고 비슷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지 나의 신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캐나다는 소셜 인슈런스 넘버는 절대 한국에 있는 그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소셜 인슈런스 넘버는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민증 까봐 뭐 이런 경우 있죠. 담배를 사러 갔는데 몇 살인지 확인해야 돼. 자, 이런 경우, 자, 무엇을 쓰느냐? 운전면허증을 씁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래서 소셜 인슈런스 넘버는 아예 외우지도 말고요. 지갑에 가지고 다니지도 말고요. 그냥 집에 고이 모셔놓으면 됩니다. 자, 이 소셜 인슈런스 넘버는 누가 아느냐? 저한테 월급을 주는 사람, 저희 회사죠. 자, 월급을 받을 때 소셜 인슈런스 넘버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소셜 인슈런스 넘버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크레딧 체크라는 걸 합니다. 크레딧 체크. 자, 크레딧 체크, 신용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크레딧 유니언이라든가 에코아펙스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의 소셜 인슈런스 넘버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소셜 인슈런스 넘버가 털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에코팩스라든가 크레딧 유니온에서 누가 나의 신용 체크를 한다든가 누가 빚을 낸다든가 뭐 이랬을 적에 에코팩스에서 리포트를 주게 돼 있어요. 이거 너가 한 거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팩스라든가 크레딧 유니온에다가 나 크레딧 체크, 크레딧 스코어 리포트를 내가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요, 다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고, 어디서 몰개지를 얼마를 얻었고, 나의 빚이 얼마가 있고, 내가 차를 샀을 때 할부금은 얼마가 나가고 있고, 누가 나의 크레딧 체크를 했고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이게 참 중요하죠. 이 그림을 이해를 한다는 거. 그러면 은행에서는 저희의 크레딧 체크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빚을 얻고자 했을 때 은행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의 크레딧 체크를 해도 될까요? 하고 퍼미션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종이에다 써줘요. 내가 퍼미션을 줄 테니까 나의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를 해도 괜찮다 했을 때 은행에서는 에코팩스라든가 크레딧 유니온에다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씬 넘버를 누가 알고 있을까? 자, 캐나다 레비뉴 에이전시가 알고 있습니다. CRA라고 그러죠. CRA. CRA에서는 제가 세금 보고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무조건 씬 넘버로 하게 돼 있어요. 자, 저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은 보고를 하게 되죠.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줬다 하고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1년 후에 세금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저의 어카운턴트도 저의 씬 넘버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T4라고 그래요. T4. T4가 뭐냐면 캐나다에서는 세금, 내가 1년 얼마를 벌었다라는 거가 있죠. 자, 그 종이에도 보면 T4에도 저의 씬 넘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빚을 못 갚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한국 같으면은 그런 경우 있죠. 뭐 조폭이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저의 그 보증인이 독박을 쓴다든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증, 뭐 코사인 있습니다. 자식이 학비를 빌린다, 뭐 코사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을 할 적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캐나다에서 대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빚을 내려고 해요. 은행에 가서 저 1억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몰게지를 얻고 싶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 크레딧 유니온에 가서 저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를 하죠. 이 사람 크레딧 괜찮아.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뭐 1억을 준다든가 뭐 몰게지를 준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줍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재수없게 죽었어. 갚지도 않고 죽었어. 그리고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이 사람 배우자한테 가서 내가 돈 내놔 할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조폭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뭐 때려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캐나다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어요. 빚을 못 갚고 죽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캐나다 은행들은 이 인슈런스 policy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죽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냥 인슈런스에서 뭐 돈을 물어준다든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의 배우자가 책임을 안 집니다. 이 사람의 자식이 책임을 지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과 은행 사이에서 해결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캐나다 신용카드가 도용이 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얼마 전에 한국에서 뭐 신한은행 카드가 털렸다. 내가 쓰지도 않은 100만 원이 막 긁혀 있어. 자, 이런 경우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거 누가 갚아주나요? 글쎄 저는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는 은행이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2번 있었고 저희 아들의 통장이 다 털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케이스. 자, 내가 안 쓴 내역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비자 카드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비자 카드를 내용을 체크를 하는데 아니 내가 비행기 티켓을 사지도 않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바로 비자 카드에다 전화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 사용 내용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닌데 나왔어. 바로 전화를 하죠. 바로 전화를 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은행이던 크레딧 카드 회사던 얘네들이 fraud investigation 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팀들이 저랑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너 그날 뭐 비행기표 안 샀어? 너 미국에서 카드 쓴 적 없어? 없는데. 너 여기서 뭐 이거 사지 않았어? 아닌데. 자, 그러면 네가 산 거는 뭐야? 너 이거 내역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쓴 거고 이건 내가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 fraud investigation 팀에서는 보면 얘가 미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난 거죠. 은행에서 다 책임을 져줍니다. 자, 이랬을 때 비자 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쓴 거는 뭐 그때 한 800불이 나왔죠. 800불이 나왔는데 500불은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러면 300불만 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300불만 내놓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다 해결을 해주고 탕감을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에서도 이거 스펠링이 잘못되네요. 마스터카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스터카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리고 저의 크레딧 카드를 정지를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의 스펜딩 패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토에 살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는 한정이 돼 있죠. 뭐 얘가 노는 물은 여기야. 뭐 강남에만 항상 크레딧 카드를 써. 뭐 이런 경우 있죠. 그 사람의 스펜딩 패턴이 있습니다. 항상 저는 토론토에 살기 때문에 토론토 내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엉뚱한 곳에서 그리고 저희의 그 활동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뭐 낮에 크레딧 카드를 쓰는데 새벽 2시에 제가 피자를 사 먹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새벽 2시에 피자를 사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거의 100% 없다고 그래야죠. 새벽 2시에 누가 피자를 사 먹겠습니까? 저는 안 사 먹습니다.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얘네가 이거 이상한데 얘는 새벽 2시에 피자를 사 먹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네. 그리고 바로 스탑을 시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fraud department에서 이 저의 spending habit을 보고 이상하니까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fraud investigation 팀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이거 쓴 거니? 이거 쓴 거니? 이거 쓴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 피자를 사 먹은 그 시점을 봐서 피자 트랜잭션만 내 거가 아니고 나머지는 내가 다 쓴 거야.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얘네가 크레딧 카드를 새롭게 발급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그 불미한 일은 더 이상 안 생겼죠. 뭐 피자는 뭐 한 10불 뭐 이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즘은 크레딧 카드가 회사가 많이 좀 똑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500불을 자기네가 다 물어줬어야 됐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는 이 스펜딩 패턴을 봐서 10불짜리 바로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캘거리로 간다든가 이러면 제가 크레딧 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 회사에다 미리 전화를 해줘요. 나 크레딧 카드를 캘거리에서 쓰니까 뭐 이거를 막지 말어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한국을 가니까 이거 막지 말어라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쓰시면 누가 내 카드를 썼을 때 얘네들이 다 책임을 져주는 거죠.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은행 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큰 일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인슈런스를 들어놓습니다. 보험을. 그래서 우리가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못 막았을 때, 자, 이런 경우엔 누가 책임져줘? 인슈런스가 책임을 져주는 경우가 있죠. 다음은 저희 아들 통장에서 직불카드로 결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통장이 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통장이 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직불카드로 누가 결제를 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돈을 많이 넣어준 건 아니고요. 그때 한 200불 뭐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달달이 얼마씩 조금씩 이렇게 넣어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털렸어요. 바로 은행에다 전화를 했죠. 자, 은행에다 전화를 하니까 fraud investigation 팀이 들어왔죠. 그래서 너 이거 썼니? 이거 썼니? 이거 썼니? 내역을 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아니다. 자, 통장은 막아지고 새로운 거를 저희 아들 앞으로 하나를 다시 만들어 줬죠. 인베스티게이션이 한 3개월 이 정도 됐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그래 네가 이게 사기를 맞은 거다. 그래서 이 통장에다가 옛날에 있었던 잔액을 다시 다 넣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캐나다에서는 은행에서 책임을 져주지 네가 안 썼어도 네 책임이야. 자, 이러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자, 그 이유가 뭐느냐? 이 은행에서도 자기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인슈런스 같은 게 있어요. 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호를 받는 거죠. 어떠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씬 넘버는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줘야 된다. 월급 주는 사람, 어카운턴트, CRA, 은행, 뭐 이런데. 그리고 크레딧 스코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크레딧 유니언이라든가 에코팩스에서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고 신용 등급을 어느 누구나 막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요. 제가 사인을 해야지만 은행이든 어디든 그거를 저의 크레딧 스코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씬 넘버 정말 중요하고요. 주민등록증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돈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하고만 공유를 하시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다든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 이런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